자, 교재 117페이지 보시면, 자, 보험 기간이 있어요. 자, 먼저 과실에 대한 보험 기간이 있고요. 나무에 대한 보험 기간이 있습니다. 자, 목적물이 두 개잖아요. 117페이지. 그러면 이제 과실을 우리가 생육 시기를 저가 종료 이전과 저가 종료 이후로 생육 시기를 나눕니다. 그럼 저가 종료 이전에 있어서는 목적물이 두 개가 이제 나누죠. 사과하고 배 나누시고 단감과 떫은감 서로 나눕니다. 자, 그럼 보험의 시기가 언제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 24시부터 이제 보험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생육 시기가 이전이니까 저가 종료 시점이 되겠죠. 근데 최고 언제를 초과할 수 없다?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감 떫은감은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그 다음에 저가 종료 이후에는 이제 재해에 따라서 나눠지겠습니다. 강풍, 태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즉 5종에 대해서는 저가 종료 이제 이후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수학기까지 수학 종료 시점인데 언제?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 이제 가을 동상에 일소 피해가 있습니다. 자, 가을 동상에 있고 그 다음에 일소 피해 있고요. 자, 가을 동상에도 나누죠. 사과하고 배, 그 다음에 단감, 떫은감. 언제부터? 9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10일까지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11월 15일까지. 자, 여기가 교재가 지금 틀렸다고 그랬잖아요. 자, 수정이 될 거예요. 정오표 내려올 겁니다. 교재에는 지금 현재 11월 10일로 되어 있잖아요. 단감, 떫은감이. 11월 15일이 맞는데 아마 수정이 되어서 내려올 거예요. 정오표. 그 다음에 일소피에 가보시면 언제부터? 저가 종료 이후부터 언제까지다? 9월 30일까지. 자, 그러면 앞에 전부 다 Y년이란 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Y년. 그 Y년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가입 당해년도를 의미해요. 보험 가입 당해년도. 즉 가입연도 같은 말에 다. 그리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보험 상품을 판매한 연도잖아요. 판매 개시년도. 자, 같은 말이에요. 그 해다 그 말이에요. 그 해. 그해 9월 30일까지. 그해 9월 1일부터 그런 의미예요. 자, 나무는 보험 기간이 1년입니다. 봐보면 2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연도. 그래서 Y 플러스 나무에 가보시면 나무 보험 기간이 2월 2일부터 시작해서 얘는 Y 플러스 1년이죠. 그럼 이 Y 플러스 1년이라는 것은 이듬해라는 그 말에 해를 넘어가. 그래서 이듬해 언제까지? 1월 31일까지. 나무는 1년입니다. 그 나무의 보험 기간은 1년이고 또 부상관세는 얘는 1년 내내 종합이에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나무는 저가 종료 이전, 저가 종료 이후 이런 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얘가 품목이 사과예요. 사과. 자, 이 계약자가 저가를 종료를 언제 했냐면 저가 종료율이 6월 2일 날 저가를 마무리한 거야. 저가를 마무리했어요. 그럼 이 계약자의 저가 종료 이전에 보험 기간은 언제겠어요? 저가 종료 이전의 보험 기간은 언제부터? 자, 만약에 계약을 2월 1일에 계약 체결을 했어. 그럼 이 계약자의 보험 기간은 저가 종료 이전의 보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2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6월 30일이에요. 언제예요? 6월 2일. 저가 종료 시점 최고 한도가 6월 30일이라는 거예요. 6월 2일 날 끝난다 이 말이야. 저가 종료를 2월 2일 날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 계약자의 그럼 저가 종료 이후의 보험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가 종료 이후부터 시작되니까. 그죠? 6월 3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저가 종료 이후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6월 30일이라는 그 기간은 최대 맥심이에요, 맥심. 그럼 만약 이 계약자가 저가 종료를 언제 했냐면 7월 5일 날 했어. 저가 종료를. 그럼 이 계약자의 저가 보험 기간은 또 언제까지다고요? 6월 30일까지야. 6월 30일까지. 그 6월 30일 안에 저가 이전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특히 예를 들어서 조수해. 우리가 저가 종료 이전에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상을 하잖아요. 이 멧돼지가 언제 피해를 줬냐에 따라서 보상, 면부책이 달라지겠잖아요. 그러겠죠? 그 보험 기간 안에 보험사가 발생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메인이 뭐냐면 저가 종료 시점이라는 거야. 근데 상한선이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7페이지 가보시면 자, 이제부터 보험 가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은 일단 공식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가본에 자, 그리고 1,000원 단위 미만 절사. 자, 얘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1,000원 단위 미만 절사. 자,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얘가 전부 다 10,000원 미만 절사였어요. 10,000원 미만 절사. 얘가 개정이 된 거예요. 지금은 1,000원 단위 미만 절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1,211만 5천원입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얘는 정답이요. 자, 11만 5,900원이에요. 얘는 정답이 우리가 10,000원 미만 절사했을 때는 1,211만원. 얘가 정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얘가 정답이지 않습니다. 1,000원까지 산출합니다. 지금은 1,211만 5천원. 자, 얘가 정답인 겁니다. 1,000원까지 지금 산출해야 된다는 거. 이번에 개정 다 바뀌었어요. 여기만 바뀐 게 아니라. 전체가 다 1,000원 단위 미만까지. 1,000원 단위까지 산출하셔야 됩니다. 거기, 자, 1,000원 단위 미만 절사로 한다. 그 내용. 그러면 자, 일대 가입 가격은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의 1kg당 평균 가격은 보험에 가입한, 즉 나무 같은 경우는 한 주당 가격으로 하되 우리 과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수원에 다수의 품종이 혼식된 경우에도 품종과 관계없이 1kg당 가격은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가수원이 사과가 1,000주예요. 1,000주인데 홍로가 500주, 후지가 300주, 양광이 자 200주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어요. 원래 여러분이 사과를 사드실 때는 당연히 가격이 다 다르죠. 얘들 품종마다. 그래서 얘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품종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소비자 가격은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보험에 가입할 때는 이 각각의 가격을 산정하지 않아요. 이 애들의 평균 가격으로 가버려, 보험 가입할 때는. 그래서 품종과 관계없이 뭐라고 한다고요? 가격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얘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는 뭐 내가 10,000kg 보험에 가입합니다. 1kg에 3,000원입니다 해서 3,000만 원을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이 3,000원이란 가격은 품종별로 산정하지 않는다고요. 평균 가격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나번에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제외되도록 가입 수확량이 조정되며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더라.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8페이지. 자, 그럼 나무의 보험 가입 금액은, 나무는 가격 볼게요. 보험에 가입한, 자, 공식이 결과 주수 곱하기 한 주당 가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과배, 단감, 떫은 것 같은 한 주에 10만 원을 가입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결과 주수라는 개념은 과일이 열리는 나무다 이 말이에요. 과일 열리는 나무. 그럼 우리가 최소한의 이 나무에 사과가 열리려면 기본 있잖아요. 몇 년 이상 되어야 사과가 열리더라는 그 기준이 있겠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나중에 배울 겁니다만 인수에 있어서 자, 사과는 우리가 재배 방식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즉 밀식 재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밀식 재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재배가 있습니다. 자, 넉넉하면 일반이겠죠. 우리가. 그러면 얘는 우리가 보통 4m에 2m 이렇게 재배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재배는 5m에 3m 재배를 해요. 그럼 한 나무가 차지하는 게 8제곱미터, 얘는 한 나무가 차지하는 게 15제곱미터 정도 되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약 125주 정도 우리가 식재가 됩니다. 얘는 10제곱미터, 아니 1000제곱미터에 10 아래 약 65주 정도 식재가 돼요. 우리 재배 방식이 좀 더 여유로운 게 일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배도 재배 방식이 있어요. 배도 밀식 재배, 반밀식 재배. 그런데 이 배에서는 저희가 일반 재배 대신에 용어를 소식 재배라는 용어를 씁니다. 소식. 같은 말이야. 일반 재배, 소식 재배. 근데 이 애들은 저희가 이제 그러면 최소한 이 밀식 재배는 사과가 몇 년 이상이 되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니 했을 때 얘는 3년 이상이 되어야 보험에 가입을 해요. 얘는 4년 이상, 얘는
5년 이상이 되어야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근데 이 배는 관계없이 무조건 3년 이상이면 보험에 가입해요. 재배 방식과 관계없이. 근데 단감 떫은감은 별도의 재배 방식이 없어요. 단감 떫은감은. 얘들은 별도 재배 방식이 없습니다. 얘는 별도 재배 방식이 없어. 그래서 얘들은 몇 년 이상이 되면 보험에 가입하냐면 5년 이상이 되어야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있잖아요. 인수 가능한 수령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최소한 이 정도 됐을 때 사과가 열리는 거야. 배가 열리는 거야. 결과지수로 보는 거예요. 이 정도 수령이 되었을 때.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자가 그렇게 고지를 합니다. 지금 사과를 보험에 가입하려고 그래, 밀식을. 근데 계약자가 뭐라고 하냐면 100주 우리 나무가 지금 식재되어 있어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자는 얼마로? 자, 1,000만 원을 나무로 보험 가입을 한 겁니다. 자, 이 1,000만 원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무의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 자, 보험에 가입한 결과주수에 한 주당 가입 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나무의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한 결과주수가 밑줄 실제 결과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뭐 한다?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한다 그 말이에요. 자, 얘를 갖다가 우리는 나무의 보험 가입 금액 감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보험 가입 금액을 줄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감액 사유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누가 더 크다? 결과주수가 실제 결과주수보다 더 크다. 그럴 때는 줄여라. 보험 가입을 잘못해놨다 소리입니다. 우리가 실제 결과주수에 들어가지 않는 거 있잖아요. 즉 유목 같은 경우는 뭐예요? 실제 결과주수에 들어가지 않죠. 즉 방금 3년, 4년, 5년, 3년, 5년 이 애들보다 어린 나무를 갖다 우리는 유목이라고 표현해요. 어린 나무. 어린 나무라고 표현해요. 걔는 실제 결과주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자, 계약자가 분명히 100주라고 한 겁니다. 100주. 그럼 가입했어? 근데 이 당시에 계약자가 뭐라고 고지했냐면 자, 모두 다 4년이라고 한 거야. 4년. 다 4년짜리라고 보험에 가입을 한 거야.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우리가 첫 스타트 조사를 갔습니다. 계약자의 자, 나무 착가수 조사를 간 거야. 착가수 조사를 갔을 때 기본적으로 하는 게 우리는 나무 조사를 합니다. 즉 실제 결과주수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나무를 다 카운팅을 다 한 겁니다. 카운팅을 했는데 4년짜리가 90주가 있고요. 2년짜리가 10주가 있던 거예요. 현장에 가보니까. 즉 계약을 가입을 잘못한 거야. 그러면 이 2년짜리는 우리가 뭐에 해당되냐면 유목에 해당되는 거죠. 이 10주는 보험에 가입하면 안 된 거였잖아요. 가입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이 10주를 가입 금액을 줄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험 가입을 다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즉 90주로 해서 10만 원으로 해서 900만 원으로 보험 가입을 지속을 하고요. 10주를 100만 원을 뭐 해라? 보험 가입 금액을 줄여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가액분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가액분 100만 원을 줄였어. 그러면 이 900만 원을 영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액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얘는 감액 후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거야. 근데 이 100만 원 줄였잖아요. 100만 원. 그 줄인 것은 감액분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무도 보험 가입 금액을 줄일 수가 있더라. 근데 줄일 사유가 뭐다? 결과주수가 실결보다 많을 때 보험 가입 금액을 줄여라. 사유. 그러면 당연히 어때? 100만 원에 대해서는 계약자한테 보험료 환급시켜줘야 되죠. 보험료 내줍니다. 100만 원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3번은 보험 가입 금액 감액 나왔는데 얘는 나무가 아니라 과실에 대해서 줄이는 거예요. 과실에 대해서. 3번에 보험 가입 금액 감액 사유인데 얘는 뭐에 대해서? 과실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조건 보겠습니다. 적가 전에 보험 사고가 없어요. 자, 키워드. 적가 전 사고 없습니다. 아무런 피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가? 평착이. 뭐죠? 평착이 무엇보다 더 많다. 적착보다 더 많아. 자, 조건이요, 먼저. 평착이 적착보다 많아. 그러면 뭐 해라?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감액하려면 자, 방금처럼 어때요?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 줄겠죠.
줄면 예를 들어서 자 제가 보험에 10,000km를 보험에 가입을 한 겁니다. 평착을. 근데 차가수 조사를 해봤더니 7,000km밖에 안 나온 거야. 몇 킬로에 대해서 3,000km에 대해서 계약자한테 보험 가입 금액도 줄고 보험료도 내줘야 되겠죠. 더 보험을 너무 많이 가입했으니까. 그럼 이때 계약자한테 보험료를 내주려고 할 때 자, 차액보험료 구하는 공식은 그 박스 차액보험료 구하는 공식은 가맥분이에요. 가맥분. 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면 이제 몇 킬로에서 내줘라? 3,000km에 대해서 내주라 그 말이에요. 3,000km에 대해서만 내주겠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3,000kg을 갖다 가맥분이라고 갖고 표현했잖아요. 가맥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곱하기 가맥 미경과비율 그리고 보험료 미납입이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미납입 보험료. 그래서 가맥 미경과비율 개념 뭐냐면 지금 제가 2월 1일날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차가수 조사를 거의 언제쯤 하냐면 7월 달에 합니다. 자, 차가수 조사 7월 20일날 했어요. 근데 이때 제가 10,000km 보험 가입했는데 이 차가수 조사했더니 7,000km야.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확정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자, 이 계약자한테 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계약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미 보장 받았잖아요. 보험을. 즉, 이 나머지 잔여 기간, 여기가 11월 30일이야. 이 잔여 기간만 보장을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해서만 계약자한테 돈을 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머지 비율을 갖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경과 비율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직 기간이 안 지난 비율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보험 가입 금액을 가맥함으로써 내주기 때문에 앞에가 가맥 미경과 비율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이 잔여 기간에서만 내준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잔여 기간에서 몇 퍼센트 내줄 거니 그 프로테이즈가 그 박스예요. 그 박스에 가보시면 자, 두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가 종료 이전에 5종 한정보장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예요? 종합에 가입한 경우죠. 첫 번째 는 저가 전에 종합에 가입한 경우. 그때는 미경과가 사갑에는 자 50%일 때는 70%. 그 다음에 50%형은 63%. 단감 떫은 감은 84%, 79%. 그 다음 밑에 저가 종료 이전에 5종 한정에 가입한 경우. 이때는 83%, 78%, 90%, 88%. 이 가맥 미경과 비율 방금 이 프로테이즈가 방금 그 공식에서 가맥 미경과 비율로 올라오는 겁니다. 잔여 기간 내준다 그 의미예요. 그러면 이 돈을 언제까지 내줄 거니? 그래서 다해 차액보험료는 저가 후 차가수 조사에 속한 달에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줘라. 그럼 라번 하단에 저가 후 차가수 조사 이후 차가수가 적착보다 큰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차액보험료를 다시 정산하세요. 그 말. 자, 방금처럼 제가 10,000km 보험에 걸었는데 7,000km 달렸습니다. 차가가 됐어요. 그래서 계약자한테 언제? 자, 8월 3일 날. 자, 방금 그 공식에 의거해서 계약자한테 차액보험료를 얼마를 내줬냐면 자, 10만 원을 제가 내줬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든 거예요. 자, 이 10만 원을 영어를 차액보험료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돈을 계약자한테 지급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언제? 자, 8월 20일 날 일소피해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우리 여러분 조사자가 손해평가가 자, 일소피해 조사, 폭염으로 해서 조사를 나갔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다시 사고 당시에 지금 달려있는 사과 개수를 세요. 즉 차가수 조사를 한 겁니다. 가서 일소피해 조사하기 위해서. 근데 가서 조사를 했는데 이때 사과가 몇 킬로그램이 달려있냐면 8,000kg가 달려있는 거야. 없는 사과가 살아서 와버렸어. 그렇죠? 분명히 적착을 7,000kg라고 조사를 했는데 자, 이때는 A 손해평가사가 간 겁니다. 근데 이때 일소피해는 B 손해평가사가 갔어요. 근데 없는 사과에 달린 거예요. 그럼 누군가 둘 중에 조사를 잘못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뭐예요? 없는 사과가 달려있지는 않겠죠. 그럼 결론 뭐예요? 아, 이 조사자가 조사를 잘못했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즉, 7,000원이 달려있다 해서 우리는 10만 원을 줬는데 어때요? 사과가 1,000kg가 살아서 왔잖아요. 그래서 정산을 다시 해야 된다. 이 말 다시. 이 10만 원을 줄 게 아니라 어떤다?
다시 계산해서 환수 받아야 되겠죠. 너무 많이 나갔겠죠. 다시 정산한다는 그 의미예요. 제일 하단에 적가수 착가수 사이의 착가수가 지금 여기 1소피의 착가수가 적착보다 커버린 경우에는 이미 정산한 차익보험료를 다시 계산한다. 어쩌면 저렇게 조사가 그럴 수가 있을까? 그죠? 야, 이 손해평가사가 분명히 잘 조사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차이가 많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눈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119페이지에 가서 자, 마의 보험료 구성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험료라는 것은 전체 보험료를 우리는 영업보험료라고 표현합니다.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합쳐서 영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정부는 순보험료의 50%, 자, 이걸 갖다가 우리는 좀 수정이 돼야 되겠잖아요. 왜? 지금 우리는 여기는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이에요.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일 때는 정부에서 50%가 확정이 아니잖아요.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차등 적용한다. 우리 이미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 전부 똑같이 복사해서 넣어버린 거야. 우리 다른 품목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여기 50%라는 게 수정이 돼야 돼요. 즉 여기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바꾸셔요. 거기를 순보험료 50%가 딱 고정돼 버렸잖아요. 얘를 갖다가 옆에다 그냥 수정하셔요. 즉 순보험료에 뭐라고 바꿔야 되겠어요? 일정 비율. 뭔가 여기는 수정이 되어서 올 것 같아요. 그럼 순보험료 일정 비율이라는 것은 뭐에 따라서?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고정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10%, 15%, 20, 30, 40%일 때 정부에서 몇 프로 준다고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 60%, 50%, 내가 38%, 35%. 자, 이렇게 준다고 배웠잖아, 이미.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야. 50%가 고정이 아니잖아요. 순보 일정 비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건 이미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정부는 순보험료 일정 비율 플러스 부가보험료 전액. 이렇게. 정부는 순보험료 일정 비율 플러스 부가보험료 전액. 그다음 나는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달라요. 지자체가 돈이 많으면 많이 주고 예산이 좀 부족하면 적게 줍니다. 그럼 지자체는 보통 0%부터 40% 이내에서 거의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험료 산출식 우리 공부했던 거니까 그냥 제가 책으로 읽겠습니다. 보험료 산출식 구하는 공식은 자, 여기에서 과실손해보장 보통 약관 적용보험료라고 표현해놨잖아요. 이 적용보험료라는 것은 영업보험료를 의미하는 겁니다. 전체보험료. 거기에 이 적용보험료라는 그 의미는 전체보험료 구하는 공식이에요. 즉 영업보험료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토탈보험료. 그 가해 과실손해보장 보통 약관 적용보험료. 이 적용보험료는 전체보험료를 말하는 거예요. 영업보험료. 왜냐면 우리가 보험료가 방금처럼 순보험료 따로 있고 부가보험료 따로 있잖아요. 각각 요 율만 달라지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가입금액 곱하기 지역별 보통약관 여기가 영업요율이기 때문에 얘가 무슨 보험료인 거예요? 영업보험료인 거야. 그러면 이 영업요율 대신에 순보험료는 어떤 걸 쓰게 되냐면 여기다가 순보험료율만 적어주시면 순보험료가 산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보험료는 여기에다가 부가보험료율만 넣으시면 부가보험료율이 산출이 되는 거예요. 이 공식은 똑같습니다. 요 율만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금액 곱하기 영업료율 곱하기 1 마이너스 자 부보장합니다. 한정보장 가입합니다. 할인됩니다. 그 다음 1 플러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 곱하기 1 마이너스 방지시설 할인. 자, 얘는 지난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글로 표현할게요. 말로. 자, 그다음 나무보험료 봅니다. 나무는 우리가 특약이죠. 계약자가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가입하기 싫으면 가입 안 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그래서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특약 영업료율 곱하기 1 플러스 손해에 따른 할인할증. 즉 나무는 딱 3개밖에 없습니다. 방제 뭐 이런 거 하나 일체 없어요. 나무는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 끝. 나무에다 방제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 그럼 이 산출 공식에 의거해서 보험료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든가, 보험계약이 효력 상실이 된다든가, 보험계약이 해지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보험료를 우리가 계약자한테 내준단 말이에요. 이 보험료를 환급시켜 주는데 얼마를 내줄 거니? 지금 그 말이에요. 제가 보험에 가입을 할 때 내가 냈던 돈, 계약자가 냈던 돈을 갖다가 영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고 표현합니다. 즉 정부에서 내준 거 빼고 지자체에서 내준 거 빼고 내가 순수하게 냈던 돈, 그걸 갖다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만약에 50만 원 냈다 할게요. 근데 무효, 효력상실 해지의 사유로 보험계약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50만 원을 얼마를 내줄 거니?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게 119페이지에서 가. 자, 보험계약이 무효됐습니다. 효력상실됐습니다. 해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1번, 큰 타이틀 1번 보겠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럼 책임이 없었을 때 계약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으러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이때는 이 50만 원을 어떻게 해라? 다 줘라. 50만 원 다 줘라. 아무런 책임이 없는 상태로 무효가 되었어요. 그럼 나머지 2개. 자, 2개 남았잖아요. 효력상실 해지. 책임이 없는 상태로 효력상실되었습니다.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때는 잔여 기간에 대해서만 주라 그 말이에요. 즉 다시 자, 언제? 2월 1일에 보험 계약했어요. 11월 30일에 보험 끝납니다. 근데 지금 언제 보험 계약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자, 5월 1일 날, 5월 15일 날 이런 사고가 터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주라 그 말이야. 나머지 기간.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라냐면 50만 원 곱하기. 즉 50만 원에다가 잔여 기간. 이 잔여 기간을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경과 비율을 곱해서 주라 그 말이에요. 공식이. 그럼 이 50만 원을 갖다 영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곱하기 미경과 비율. 이렇게 주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뜻이 하단에 자,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해당 월 미경과 비율을 곱해서 환급보험료를 계산하세요. 다 뒷장 가보겠습니다. 자, 그 공식이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곱하기 미경과 비율. 잔여 기간만 주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는 이제 계약자가 잘못한 겁니다. 즉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책임이 있어요. 계약자가 잘못해서 보험계약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자 볼게요. 계산한 해당 월 미경과 비율을 곱해서 산출해라 그랬어요. 즉 책임이 있었을 때는 무효이든 효력상실이든 그 다음에 보험계약이 해지이든 간에 모두 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 공식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즉 이때는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곱하기 미경과 비율 곱해서 주라 그 말이에요. 계약자의 책임이 있었을 때는 무효든 효력상실이든 해지든 어떻게 모두 다 이 공식으로 주라. 잔여 기간만 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뭐 했다? 보험계약이 뭐가 됐다? 무효가 되었을 때는 하나도 주지 말아라. 그래서 얘는 쉬워 여러분들이. 딱 정리 이렇게 하면 돼. 일단 무효만 정리하시면 돼. 무효. 즉, 자, 계약자의 책임이 없는 상태로 무효가 됐다. 뭐 해라? 다 줘라. 계약자 또는 피해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보험계약이 무효됐다. 하나도 주지 말아라. 나머지는 다 어떻게 줘라? 나머지는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곱하기 미경화 비율 적용해서 줘라. 이렇게 딱 3개밖에 정리하시면 돼요. 얘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이때 이 계약자 또는 책임 있잖아요.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라는 게 뭐니? 3가지. 책임이 있는 사유 3가지. 어쩔 때 우리는 책임이 있다고 표현하니 보겠습니다. 1번.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해지라는 말 나왔어요. 이 임의해지라는 건 뭐냐면 계약자 마음이 변해서 내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거야. 나 이 보험 필요 없네? 그걸 갖다 우리는 임의해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보험계약을 뭐 하는 거예요? 중도해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 사기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예요. 여기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사기는 본계약을 취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 중대 사유 해지. 자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제 사기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여기서 말하는 이 계약의 해지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 나와 있나요? 제일 하단에? 아 거기 안 나왔네. 여기서 말하는 이 계약의 해지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험에 계약할 때 고지 의무 있죠. 계약자는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고지 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계약자는 어때요? 이음이 증가되었다. 이음이 변경되었다. 그러면 계약자는 무슨 의무가 있죠? 통지 의무가 있죠. 즉 이음이 변경되거나 이음이 증가돼서는 통지 의무가 있잖아요. 자 이랬을 때 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보험회사는 이 사실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 그 내용이에요. 그다음 여기서 중대 사유라는 것은 거기 제일 하단에 설명되어 있어요. 계약자가 고의적으로 보험 사고를 발생시키는 거야. 자, 지금 태풍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 그럼 태풍에 의해서 낙하가 되는 건 당연히 보상을 해주죠. 근데 이 태풍이 불었을 때 바람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계약자가 가서 사과를 다 따버려. 이걸 갖다 우리는 계약자의 고의로 해서 보험 사고를 발생시켰다 표현해. 근데 그 사실 알았다 그러면 얘는 중대 사유에서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계약자가 고의적으로 보험 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야.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뭐냐면 자 효력상실, 보험료 미납. 즉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서 뭐가 된다? 보험계약이 효력상실이 되더라. 이네요. 자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 3가지 쓰세요.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답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약자한테 보험료를 내줄 때 우리는 돈을 어떻게 내줄 거니? 다 보겠습니다.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로 인하여 반환해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일에 다음 날부터 직위일까지에 대해서 뭣도 줘라? 이자도 줘라 그 말이에요. 청구 다음 날부터. 즉 원금, 환급보험료 원금 플러스 이자도 주라고요. 근데 이 이자는 언제부터요? 청구일에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근데 이 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라고 그랬냐면 좀 비싼 이자 줍니다. 대출이자로. 자, 그 대출이자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산출한 이자를 주라 이 말이에요. 수신이자가 아니라 더 높은 이자로 계산하라 그 시예요. 자, 그 다음에 보험금 산출식. 제가 굳이 이건 설명 안 해도 이 과목에서 엄청 하셨죠. 시간상 얘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이 공식은 착가감소랑 막 이거 공식 누누이 많이 하셨을 거니까. 자, 그 다음 121페이지 가보면 자, 착가감소 보험금 구하는 공식 네모 박스 한번 보겠습니다. 착가감소랑 마이너스 미보상 마이너스 자기부담 곱하기 가입 가격 곱하기 보장 수준. 자, 보장 수준에다가 50%형, 70%형. 자, 여기에서 좀 알고 가겠습니다. 그 밑에 1, 2, 3, 4, 5 동그라미. 이 보장 수준에 대해서 자기 신설 조항. 자, 50%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근데 70%형 가입 조건이 들어왔습니다. 볼게요. 자, 70%형은 아무나 가입할 수 없어요. 자, 어떤 사람 70%형을 가입한가 보겠습니다. 70%형은 최근 3년간 연속 보험 가입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누적 저가 전의 동그라미예요. 저가 후는 내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가 전 것만 합치는 거야. 그럼 무슨 보험금만 합치겠어요? 착가감소 보험금만 합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착가감소 보험금으로 손해를 빼는 겁니다. 과실손해보험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저가 전 손해율이 100% 이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손해율을 산출하는데 착가감소 보험금으로만 하는 거야. 저가 전 손해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70% 형을 가입할 수 있는 사람 첫 번째 3년 연속 가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해율이 일단은 100% 이하인데 부모가 결론은 뭐예요? 3년 거 뭘 더하는 겁니까?
순보험료 합계를 더하는 거예요. 3년 거. 근데 분자가 3년 거 더하긴 더하는데 순수한 얘는 어디만 들어오겠어요? 차가감소 보험금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우린 저가 전 손해율만 따지는 거야. 전체 손해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가 몇 퍼센트 이하일 때, 100% 이하일 때 우리는 몇 퍼센트형을 가입할 수 있다? 70%형을 가입할 수 있다. 저가전 손해율이라는 거예요, 키워드가. 저가전 3년 연속 가입에 저가전 무사고 이 말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사고 있어도 관계없어요. 냉해피해 있어도 관계없어요. 손해율만 100% 이하이면 되는 거예요. 무사고 농지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과실손해보험금 공식 누적 미보상 자기부담 곱하기 가입 가격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22페이지. 자, 나무 가피자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PL 마이너스 자기부담비율. 자, 이때 나무의 자기부담비율 모두 다 똑같습니다. 몇 프로? 5%. 나무의 자기부담비율 고정입니다. 5%. 자, 그 다음에 과실 자기부담은 10%, 20, 30, 40% 형이 있는데, 자, 이때 10%형을 가입할 수 있는 기준, 최근 3년간 연속 가입입니다. 그리고 얘는 3년간 손해율이 100%. 즉, 얘는 3년간 모든 보험을 다 합치는 거예요. 차가감소든 과실이든. 우리가 10%를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지금 교재 122페이지. 이 70%하고 이 70% 가입 조건과 10% 가입 조건은 완전히 달라요. 얘는 일단 3년 연속 가입하죠. 근데 얘도 손해율이 100%는 맞습니다. 100% 이하인데, 근데 얘는 이에 분자가 모든 보험금이 다 들어간다고. 차가감소든 과실이든. 그 여기는 뭐예요? 순보험료. 여기가 다 모든 보험금이다고. 3년 거, 3년 거. 10%를 가입할 수 있는 기준. 자, 그 다음에 15%는 몇 년이다? 2년. 차이가 2년이에요. 자, 그 다음 특약은 가을 동상에 보장 안 받겠습니다. 걔를 갖다 우리 뭐라 한다? 가을 동상에 부보장. 일소피해 보장 안 받겠다. 이를 갖다가 일소피해 부보장. 그다음 저가 종료 이전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종합 대신에 나는 5가지만 보상 받을게. 걔를 갖다가 5종 한정보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5가지가 제일 하단에 강풍, 태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얘를 갖다 우리는 5종 한정보장 특약, 가을 동상의 부보장, 일소피해 부보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3페이지. 자, 우리 나무. 자, 나무는 1년 내내 종합이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다만 네모 박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겠다. 즉 보상하지 않는 손해. 뭐에만 해당된다? 나무에만. 자, 첫 번째, 개. 이건 당연히 안 되죠. 고의 또는 중대한. 그다음 영농활동 안 했다. 제방이나 댐이 붕괴됐다. 피해를 입었는데 회생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계약자의 토양관리 재배기술의 잘못으로 생긴 나무손해. 병충해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시설의 노후. 계약 체결 시점의 기상특보. 그 다음 전쟁, 기타. 옛날에는 이게 4개밖에 없었는데 추가됐어요. 예전에는 양귀를 제가 이렇게 했었어요. 보병이 피를 토했다 그랬어. 예전 4개 있을 때 보병이 피를 토했다. 이렇게 한 게 있거든요. 얘는 뭐예요? 보상하지 않는 죄로 제방이나 댐이 무너졌다. 병충해는 어쨌든 보상 안 한다. 피해가 입었으나 뭐 했다? 회생이 가능하다. 토양관리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보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병이 뭐 했다? 피를 토했다. 이렇게 암기를 했었어요.